빌딩 수익률이 거의 은행 적금 수익률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야. 그지만은 우리가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들 보면은 작은 빌라 뭐 50 몇 프로씩 하잖아. 네.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다가구에 꽂혀져 있는 거야? 난 이렇게 작은 빌라가 낫던데 여름거에 있는 거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떤 게 나을까? 이제 이게 이제 주제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대표님 생각은? 응? 이게 이제 따져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나 같은 경우는 네. 옛날부터도 했던 말이 개수뛰기였어. 개수 처음부터.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도 개수뛰기가 맞아. 왜냐면 그 어느 지역이 더 개발되고 어느 지역이 하고 뭐 이렇게 지금도 보면은 나는 서울에 집중했는데 예를 들면 대전에서 올랐다 그러고 막 이러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뽑기 그 알지? 뽑기. 네, 이렇게 돌려서. 거북선 입고 하는 거. 아, 네. 이렇게 딱. 판때기에 딱 깔려져 네. 있고 번호해서 이렇게 깔잖아. 이만한 거를 탁탁 몇 개 깔아놓고 네. 뽑았는데 그 번호면 그 선물 받잖아. 단검, 거북선 뭐 이런 거 받잖아. 네. 알지? 네. 그걸 뽑기라 그러지. 어? 네. 너 인형 뽑기 생각했지? 아니요. 저희는 그 있잖아요. 그 전지, A3 전지 큰 거 해갖고 이렇게 딱 까면은 후치켓으로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까서 열면은 이제 그게 이제 경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밑에 바닥에 있는 그 네네. 번호가 맞아야 되잖아. 네네. 그거가 뽑기였잖아. 내가 그거를 생각을 했었어. 그러면 당연하게 전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으면 네. 내가 말하지만 어느 구름에서 비 내릴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나는 개수뛰기가 핵심이었어. 그게 이제 어떤 경험이었냐면 이제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에 사놓으면 네. 그 당시에 막 기업 혁신 도시 있고 막 그랬을 때야 전국적으로도. 그러면 서울에서도 막 여기 뉴타운 저기 뉴타운 막 이럴 때야. 그러니까 작더라도 골고루 때를 묻혀 놓으면은 이게 올라가고 요게 내려가고. 그러니까 왜 주식으로 보면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그래서 네. 어떤 종목은 떨어져도 어떤 종목이 올라서 받쳐주고. 네. 요런 개념으로 나는 이제 좀 나눴지.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다가구 독채로 하나를 딱 있는 것보다 작은 거를 여러 개로 쪼개는 방식을 초창기에 많이 선호했지. 왜냐면은 처음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다가구를 살 수가 없었어. 네, 제가 그렇습니다. 살 수가 없잖아. 작은 지하 빌라나 사는 수준인데 다가구를 살려면 첫째 목돈이 들어가. 그래서 지금 우리 보면은 교육생들이 처음에 올 때 손에 1억 들고 오고 2억 들고 오고 그러잖아. 네. 처음에 나를 만날 때. 근데 나는 처음에 1,000만 원, 1,500 들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애초에 다가구라는 것은 내 머리에 상품이 없었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내 얘기가 나온 게 그거잖아. 다가구를 하나 살래? 아니면 다가구를 15개짜리 있는 거를 살래? 아니면 빌라나 작은 거 15채를 살래?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지금도 아마 하라 그러면은 그 작은 거 15개? 저는 당연히 저는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다가구 하나는 세 받는 용도 딱 네네. 좋아. 그거 사고 팔았을 때 이제 목돈이 한 번에 나오지. 그제? 네. 근데 예를 들면 소형 빌라가 15개가 있어. 그러면 세 받는 건 똑같이 잘 나올 거야. 네. 네. 세 받는 차이는 크게 없어. 네. 근데 시세 차익이 어떤 데는 요렇게 오르고 어떤 데는 더 나고 막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팔고 나면은 사실상 15개를 파는 거가 더 커지지. 네, 차이 클 수 있는. 왜냐면 개별의 부동산의 운명이 정해져 있고 네. 그지만 다가구는 한 몸에 15개가 있다 보니까 15개 운명이 있는 게 아니고 한 개의 운명이 있는 거지. 근데 장점은 뭐야? 목돈? 관리가 쉽다. 한 곳에 몰려 있으니까. 네. 관리가 쉽다. 네. 자, 다가구는 우리가 보면은 60%, 70% 대출이 70% 잘 안 나오지. 빌라는 80% 쭉 나올 수가 있지. 그러니까 자금으로 보면 더 조금 들어간다. 오케이? 네, 그쵸. 이제 대신 또 관리가. 다가구는 한 군데 모여 있지. 어떤 거는 월세 나오고 어떤 건 전세 빼가지고 들어간 돈 없이 묻어버릴 수 있고.
네. 그렇지만 빌라도 똑같이 네. 월세든 전세를 융합하면 들어간 돈 없이 나오거든. 맞아요. 네. 지금 7곳도 그런 거니까. 지금 또 소영 씨가 산 이것도 빌라도 다 그런 유의 운명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이제 현정 씨가 이제 다가구 20억짜리 10억에 사가지고 어떻게 그런 걸 사고서 팔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소영 씨가 그러면 20억짜리는 어차피 사는 사람이 드문데 그렇게 비싼 거 사면 뭐하냐. 네. 그래서 내가 말을 팔때 생각하라고. 팔 때 그래서. 생각해라. 그래서 보통 6, 7억대가 제일 손이 빠르다라고 얘기를 했고 20억짜리를 10억에 사서 어떻게 하길래 내가 왜 100억짜리를 50억에 산다고 그러지?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제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면서 우리가 이제 주제를 생각을 하기를 그럼 다가구 15개가 낫냐? 15채가 소형 낫냐? 빌라 네, 일단 소형 제가 빌라. 낫냐. 자, 여러분들도 의견을 써주세요. 써보세요. 그럴싸한 분에게 투팩 나갑니다. 네. 일단은 쓰는 동안 저 같은 근거를 경우- 대셔야 돼요. 나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거를 네. 쫙 대면 내가 또 근거가 호황되면 호황되다고 얘기해 줄 거고 네. 이 플랜이 좋다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음. 그 다가구를 하나의 빌라로 보고 그걸 15개 사는 거죠. 베리 굿이지. 그럼 원광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지, 베리 굿이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다가구는 한 번에 이제 목돈 들어가야 되는 게 있긴 하지만 하긴 그게 있죠. 근데 이제 팔아야 될 한 번에 한 때는 2, 3억 들어갔다가 들어가- 싹 다시 나오기도 하지. 나오기도 네. 하죠. 그쵸. 어쨌든 돈이 없는 입장에서는 그냥 조만한 빌라, 그다음에 이제 내가 팔고자 할 때, 팔려야 네. 될 때 하나씩 조만하게 우리가 이제 적금도 1,000만 원, 1년짜리 넣고 3년짜리 넣고 뭐 6개월짜리 넣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왜냐면 통으로 하나만 해놓으면 돈이 여기 딱 못 가져 있어서 내가 정말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쓸 수가 없는 이런 단점이 있어서 여러 개 적금을 들잖아요. 해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통 이거 큰 거보다 나는 이렇게 여러 개에서 똑같은 거라면 이렇게 팔 수도 있고 이거를 또 어떻게 좀 정리할 수도 있는 나는 좀 여러 개 쪽에 저는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수리도 그렇고 다 어차피 수리는 비슷하게 들어가. 그렇죠. 수리는 비슷하게. 근데 이제 들어가죠. 뭐가 있냐면은 다가구는 방수의 책임이 나한테 다 있어. 아 그러네요. 온놈이 내 거잖아. 네, 전체. 운놈이 내 거니까. 그러니까 벽면이 흘러서 아래층이 가든 천장이 새든 다 내 내 마음이네 돈이야. 그냥. 근데 빌라는 위에서 세면 윈도우한테 운동이니까. 따질 수가 있고 벽에서. 벽에서 세면 같이 나누자고 할 수가 있고. 네, 그렇죠. 그런 장. 그러니까 이제 수리비 면에서는 다가구에 비해서는 빌라가 좀 돈이 덜 들지. 공동 부담. 공동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잖아. 공동이라는 네, 부분이 그렇죠. 있고. 아. 대신 이제 그 안에 고치는 건 똑같지. 화장실 뭐, 고치나 뭐 싱크대 도배장 고치나 하나, 도배 하나 하나. 뭐 똑같은 거지 이거는. 예. 근데 이제 공동 책임이라는 부분이라는 게 등장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조금 더 돈이 좀 덜 들지. 또 단점은 뭐가 있냐면은 그 다가구는 관리한다면서 월세 외에 몇만 원을 더 뜯어낼 그쵸. 수가 있어. 관리비. 그쵸. 관리비.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관리비를 뜯어서 방수 공사를 할 수도 있겠지. 네. 그지만은 방수가 잘 되어 있는 데면 관리비 자체가 월세화 될 수가 있지. 왜냐하면 한 다가구 달에 건물에. 계단 관리비만 주면 남은 돈이 15세대면 한 세대에 3만 원만 해도 45인데 네. 실제로 한 10만 원이면은 한 달 관리하잖아 업체한테. 네. 그럼 30만 원 정도가 또 세이브가 된다는 장점이 있지. 네네. 그런 거가 또 그 차이점이 있어. 네. 일단 그러고 또 장점 중에 하나는 다가구는 노후에 그 뭐야 퇴직금 받아가지고 노후 대책을 생각하는 월세로 그걸 기대하는 사람한테 팔기가 좋지. 그러다 보니까 또 다가구의 장점은 명도가 한 군데 뭉쳐 있잖아. 네. 그러니까 시세 대비해서 싸게 받을 수가 있어. 우량 물건이 되면. 네네. 그러니까 싸게 받을 수 있지. 빌라는 물론 싸게 받는데 빌라는 작은 거 하나를 사는 데 있어서 뭐가 오냐면 잔챙이들이 많이 앵겨.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싼 빌라에 붙은 잔챙이들은 부자 마인드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쓰고 많이 먹으려고 하니까 어차피 얘네는 떨어져. 그지만은 그래도 이 마진폭 요만하지 작으니까. 네.
하지만 다가구는 이렇게 마진폭이 네. 여기서 요만큼 주저앉아 있으니까 요만큼을 차익이 생기지. 물론 여기 15개를 이렇게 쪼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응. 네. 대신 이제 그래서 팔면은 노후 대책용 하는 목돈이 사람들 되고. 목돈이 탁 나오는데. 근데 이거를 15개를 팔려면 15개 파는 공이 들어가잖아. 들어가고. 근데 다가구는 한 개만 딱 내놓으면 팔리니까. 네, 그런 장점이 그런 또 건 이게 없죠. 이제 목돈 불리는 데는 그 요만한 일을 게 할 때도 건물 한 동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한 건이잖아요. 어쨌든 다가구는 한 한 건을 건이고 내놓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여러 세대는 그 여러 건이 되는 거고. 각각 지역에 여러 개를 뿌리는 거지. 일이 많지. 일이 많고. 네. 그렇죠. 그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 많이 섞여 있어요. 근데 또 그런데 또 희한한 거는 내가 재개발되는데 허름한 데다가 빌라를 15개 사놓으면 빌라 한 채, 아파트가 한 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또 아파트가 터져 나오면 그 하나하나가 무시 다 못하는 돈이고. 거지. 그쵸. 거의 파괴력이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파괴력이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속성을 잘 파악해 놓고 그 지역적 분석을 하면서 야 요거는 내 돈을 다각으로 하나로 가는 게 좋은지 야 여기에서 쪽에서? 아파트까지 기대해서 묻어나 버려야 될 것인지 요걸 딱 보고 분산 투자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가구만 하면 이런 묘미를 모를 것이고 아, 그러면 지역에 대한 관념이 네. 좀 눈이 어두워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리고 이제 빌라 하나 지금 우리 남양주에 있는 것도 아파트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진짜 작은 건데 그게 아파트가 하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1, 2억 차이가 탁 나버리면 아까 다가구는 한 채로 15가구 모여있는 게 1억 버는 건데 네. 요거는 15개 뿌려놓은 것 중에 한 하나. 개가 1억을 줘버리는 게 있어. 아. 그러면 15억이 될 수도 있잖아. 요런 차이가 또 있는 거지 또.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전국의 이래도 맞아요. 요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온 물건의 속성을 잘 파악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답이 없어요. 듣기만 하고 말이야 이 사람들이. 지금 쓰는 아, 건 밑에 결국은 있다. 둘 다 장단점이 있네요. 이러면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거네. 정답은 이렇게 없는 있네. 건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듣고서 정답을 냈네. 빌라 15개 네. 다가구는 팔 때 너무 비싸면 안 사니까 내가 자금이 필요할 때 애누리 해줘야 한다. 예, 미정 씨 이 말도 맞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10억짜리 정도 사면은 사는 사람이 좀 적고 네. 한 6, 7억짜리 정도면은 내 돈 한 1억이나 1억 5천 드는 퇴직자들은 다가구를 살고 네. 그다음 주인 세대 자리에 내가 들어가고 네. 어디 아파트 사느니 그냥 밑에서 세받아 먹으면서 그렇죠. 주인 세대에서 거주하면서 사는 그런 용도로 노인들한테 팔린다는 거지. 하는 게 낫냐.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경우가 그게 이제 그 변해가는 과정인데 네네. 처음에는 돈이 네네. 없으니까 개수 뛰기 그러니까 개수에 대한 건 지금도 똑같아. 왜냐면은 지역마다 상승하는 데가 있거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는 큰 거는 경쟁자가 적기 때문에 더 싸게 사,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서 10억짜리를 싸게 살 확률보다는 지방에서 10억짜리를 싸게 살 확률이 높지. 이유는 지방에 돈이 적기 때문이지. 그치? 네. 대신 지방의 10억짜리는 공실에 대한 위험이 있어. 그러니까 더 많이 싸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공실을 극복할 수 있는 입지나 환경, 요런 거, 구조, 네. 요런 거를 잘 보고 그런 물건을 싸게 사면 되겠네. 그래서 장단점 훈련을 시키는 거야. 이거 봐봐, 그지? 지금 내가 이 비교가 왜 쉽냐면, 우리가 이래도 갈 때 장점, 단점 훈련 시키잖아. 네. 그거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억짜리 정도면은 지방에 가면은 굉장히 싸게 살 수도 있어. 서울에서 10억짜리를 8억에 산다면 지방에서 10억짜리는 5억에도 사고 4억에도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10억에 안 팔고 8억에 날려도 돼. 그치?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싸게 나 같은 경우는 개수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돈이 없다 보니까 계속 수평선이 직선이야.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재산이 늘잖아. 네. 그러니까 조금 높은 거를 하나씩 잡게 됐지. 그랬더니 돈이 한 번에 몇 억씩 벌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그것만 보게 되잖아. 근데 나는 처음에 작은 데부터 시작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큰 거를 잡고 나면 짜투리 돈이 남아 안 남아? 남아요. 그럼 또 작은 걸 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우리가 한식당에 가보면 반찬이 10개 오면은 맛있는 반찬에도 가지만은 저기 있는 야채나 나물에도 가잖아. 네, 손이 가죠. 그렇잖아. 우리 오늘도 그랬잖아. 한정식집 가서 떡갈비 먹다가 떡 이거 먹고 저거 김치도 먹고 먹고. 저기도 먹고 막 이러잖아.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다 먹고 그걸 밥 먹었다 그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경매했다 하는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작은 걸로 왔다 큰 걸로 가고 또 큰 거 샀다가 작은 돈이면 요것도 사고. 근데 큰 것만 또 좋으면 또 큰 거 짜투리 또 남으면 또 큰 거 살 때까지 모으겠어? 뭐 우리가 그럼 밥 먹을 때도 맛난 반찬 나올 때까지 기다리나? 이렇게 먹고 좀 허기지면 저것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 네. 이걸 밥 먹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큰 것만 또 선호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작은 게 큰 게 된다는 이치는 엄연한 사실 아니야. 네. 그러니까 작은 거를 먹는 건데 그렇다고 작은 것만 선호하고 큰 거를 안 사. 예를 들면 돈은 있는데 얘가 맨 작은 것만 주워 먹어. 커질 일성이 그럼 거지 같잖아. 네. 그럼 안 커지지 또 또 이게. 거기서 네. 그지?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경전에 보면은 부유충 자제인데 얘가 맨 흙만 집어 먹는다는 거야. 쌀도 있는데. 집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금장반에다가 좋은 거 먹는데 얘만 자꾸 흙을 집어 먹는 애들도 있어. 그게 이제 업이 두터운 사람들도 있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또 작은 것만 본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큰 지가 것만 재산이 있는데 큰 것만 자꾸 이렇게 봐. 그러니까 너무 흑백 논리로 가가지고 그래서 너무 큰 것만 본 사람들의 또 특징들이 보면은 돈을 못 벌어. 왜냐면 작은 게 크게 된다는 이치를 몰라. 또 내실이 없는 거구나. 아니 눈사람도 만들려면 이만한 머리를 만들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 그렇죠. 그 이치를 알아야 돼. 결국은 큰 거든 작은 거든 그 상황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좋겠네요. 그렇죠. 그죠? 아마 이제 이런 표현들을 저기 누구냐 세영 씨. 그 시중 씨가 이제 그걸 적어주잖아. 지금 같은 질문들. 네네네. 네. 오늘 거가 충전에 적어놔. 네. 이게 이제 시중이한테 시킬 일이네. 큰 거느냐 작은 거냐에 대한 네네. 얘기. 네네. 요게 이제 사실은 책에 딱 써지기 좋지. 좀 그치? 그럴 것 같아요. 많이들 작은 거 하면은 뭐 이제 굴러봤자 작은 바퀴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큰 거 하는 사람들은 큰 거 한 방이면 또 약간 이런 마음도 속에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남이 보기에도 보기 좋으니까 큰 것 쪽으로 이제 가. 번듯하고 근데 가오가 살고.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는 큰 물건일수록 수익률이 떨어져. 네, 되려. 예, 그렇죠. 보통 그렇죠. 상가서 수익률 보면 2% 4% 그래 강남에 가면 네. 빌딩 수익률이 거의 은행 적금 수익률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야. 그지만은 우리가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들 보면은 작은 빌라 뭐 50 몇 프로씩 하잖아. 네. 은행 수익률 우리 여기 수희시 여기 있지만은 아무리 작은 빌라지만 여태 했던 모든 투자보다 수익률이 낮다 그러잖아. 정말?